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9일입니다. 랄라스님 안녕하세요. 네.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는 분 11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올해 정말 오늘 미국 시장은 또 밀렸는데, 랄라스님 확인 감사합니다. 미국도 밀렸어요. 미국이 또 밀렸고, 참, 같죠? 같아요.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올해는 이런저런 다사다난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타난 그런 한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쯤 북도로님 11 확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끝나지 않는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2300포인트 미만에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대 수익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을 나쁘게 볼 만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장 흐름이 상당히 더럽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해서 매도를 치면서, 시장을 많이 밀어냈죠. 상당히 누르고 괴롭힘을 줬는데, 그래서 오늘 송구시황 제목이, 아듀 2022, 빨리 가라! 이거입니다. 아듀 2022, 빨리 가라! 약간 장난스럽게 했습니다. 일부러 좀 장난스럽게 했고요. 자, 어쨌든 올해가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이고요. 우리나라는 전일 미국 시장 밀린 것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송관사님, 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한 이틀 정도 송구시장을 안 했어요. 목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송구시장을 좀 패스를 좀 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송구시장 시청하시는 분들 정말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내년, 2023년, 2022년 마지막 또 송구시장으로, 또 2023년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내년에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저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다라고 자신합니다. 자, 다우가 1.1%, S&P 500이 1.2%, 캐리님 안녕하세요. 캐리님 확인했습니다. 나스닥이 1.3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추가 하락이 나타났어요. 추가 하락이 나타났고, 차트적으로 본다면, 자, 나스닥이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10월 달에 있는 저점 부분까지 하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우는 12월 고점 트라이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하락 영향이 시장에 좀 많이 받으면서 추가적인 좀 눌림을 좀 받았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매번 똑같은 얘기가 계속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WTI 원유 선물에 대한 것을 본다면, 일봉으로 봤을 때, 1일 차트로 봤을 때, 다시 한번 80불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요소를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추운데 글로벌 한파가 이렇게 심한데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네.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104를 다시 한번 넘기면서 약간 플랫한 모습,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킹 달러에 대한 것을 아주 강하게 피력을 했던 114 정도에서부터 한 10포인트 정도 밀렸는데 조금 더 밀려야 돼요. 100 미만에 대한 것은 내년을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04를 달러 인덱스가 104를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127원, 1270원대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을 보면 145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수직 낙하를 하면서 1270원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200원 가까이 180원 정도에 대한 하락을 보여줬는데 그 환율에 대한 하락 대비 외국인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이 받쳐주진 못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체력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고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야 되는 종목들, 이제 저가 매력도를 뽐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많이 밀렸어요. 전일 이 코스피 지수고요.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하회하면서 2300포인트 미만에 대한 가격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11월달 오르기 바로 이전 가격에 대한 그 지수에 대한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 2300포인트 미만에서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2023년 상반기, 특히 1분기 주목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는 중국발 코로나 확진 증가, 여기에 강릉큰손님 안녕하세요. 여기에 글로벌 시장이 리스크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보이면서 두려움이 좀 나타난 그런 시장이에요. 한마디로 미국 시장이 왜 밀렸느냐, 중국에서 조금 투명한 통계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PCR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검사 결과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중국자 입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결과 분석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얘네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철회하면서 글로벌 국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 얘네가 하도 불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랑 일본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리스크, 이것이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위험도를 표현. 어저께 미국 시장은 이래서 밀린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 전망이에요. 2023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증가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방역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옥동자님 안녕하세요. 확진자들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얘가 성장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월 22일부터 1월 말까지가 중국의 춘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설, 추석 이런 명절 이후에 확진자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국도 똑같아요.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코로나 관련 테마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춘절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것이고 1분기를 중국 경제 성장의 최악 구간. 자, 코로나 확진자가 리오프닝하고 초반에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것을 잠시 폐쇄, 일부 폐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속속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를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기가 아니라 최악의 구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부터 시장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이 1분기를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 최악 구간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외 국가들의 그냥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인, 그러니까 2022년 종합 실적 발표인 2월 달이 시장의 저점 형성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분 기업들은 지금 현재 뭐 CES다 뭐다 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지수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동안의 종목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있으면 그 아래에 봐 동진 세미켄, SNS텍, 한미반도체, 네페스아크 뭐 이런 종목들이 쭉 거미줄처럼 쳐 있죠. 그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가장 많은 종목들이 엮여져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저점 확인 후 반등은 2월 정도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월 달은 수급이 중요한 한 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CES 2023이에요. CES 2023. 자, 어저께 여의도 주식왕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CES 2023 관련해서는 정확한 포인트로 나무가에 대한 제 AS를 좀 진행했죠. 나무가를 12월 23일 AS 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에 대한 상승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가. 그러면서 이날 저녁에 안내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에 대한 26% 상승 19,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제 소니냐, 한마디로 플레이스테이션이냐, 닌텐도냐에 대한 싸움이 조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CES에서 주요 요인이에요. 주요 요인. 왜냐면 CES의 주요 기술로 뽑히는 것은 웹 3.0과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엔드예요. 엔드. 자, 웹 3.0과 메타버스. 그리고 두 번째가 헬스케어예요. 디지털 헬스. 그리고
모빌리티. 상만주님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간 안보. 이렇게 한 5개를 지금 현재 CES 2030의 키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를 살펴보면 암호화폐,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가상세계에서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진화는 아니죠. 레볼루션은 아니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웹 3.0과 메타버스를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확장현실 부분이에요. 가상현실, 확장현실 이런 거거든요. XR, 확장현실, 뭐 가상현실 이 부분이에요. 아이고. XR, VR, AR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6년 만에 지금 10초 나왔어요. 동시효과 나오는 거. 6년 만에 소니의 플스 VR 2 발표가 있습니다. 동시효과 나왔고요. 내년 하반기에 메타와 애플의 VR 기기에 대한 발표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소니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데 아직 닌텐도에 대한 발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니가 3D 칩이 안 들어가요. 3D 관련된 것이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메타와 애플, 닌텐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동시효과가 나왔는데 거래소 0.27% 하락, 코스닥 0.7% 정도 하락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수준으로는 아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어저께 좀 많이 밀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반대 매매 물량이 일부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2022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부터 쉬어요. 3일 쉬고 2023년 2월이 첫 시작일입니다. 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안내 드리고요. 전일 추천드렸던 종목은 전일 여의도 주식왕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12월 28일 여의도 주식왕 일부 추천 종목. 자, 지금 확인하신 분들은 일일 해주시고요. 일일 확인하고 종목 공개하고 설명드리고 오늘 송고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집중하시는 분들 일일, 상만주님 일일. 랄라수익님 복들어오님 일일. 캐리님, 스노우볼님, 단수님 일일 확인했습니다. 자, 어저께 여의도 주식왕 추천 종목은 코세스예요. 코세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9,5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 가격은 8,500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무가에 대한 흐름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 코세스에 대한 흐름은 슈팅 이후에 조정을 많이 보였죠. 잘이 아니라 많이 보인 이후에 머리 들고 잠깐 쉬었습니다. 잠깐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밴드 안에서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드린 것이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 1월 5일부터 8일이 CES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극초반에 대한 것까지 기대하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난 욕심 좀 버리고 대응할래. 그럼 10,000원에서 아주 단순하게 전 고점 언저리는 11,000원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10%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 말씀드리면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에어팟, 애플 에어팟 장비 독점 공급 기업이죠.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미니 LED, 시장 확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마지막 부분, 오늘 추가적으로 중국이 한국 게임의 7종에 대한 판권을 판호를 발급했어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래서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M게임 뭐 굉장히 많아요. 중국 판호 관련된 게임주들에 대한 오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동시효과가 잡혔는데 0.3%, 0.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 시장 흐름, 오늘은 그래도 빨간색 양봉을 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2022년 정말 수고 많으셨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오늘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보셔야 되고요.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내년을 위한 준비 철저하게 김도현과 하시면 되십니다. 자, 원프로 이벤트는 올해까지고요. 올해까지고 저는 든든한 자리를 잡고 수익을 올려드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계좌에 그리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송구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가자.